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2,600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엄동설안에도 뜨겁게 달아오르던 주식시장이 오늘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주가는 곤두박질쳤습니다. 한 주 사이 폭락하면서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 규제 속 올해 재테크 대세로 주목받던 주식시장. 투자를 위해 대기하는 돈만 40조 원을 넘고 있는데 2017년보다는 훨씬 더 우호적일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올해부터는 약간 좀 꺾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주식 투자 강의 현장. 맹추위에도 수업을 들으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직장인부터 주부들까지 수학적 통계를 기반으로 한 투자법을 배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는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주식 쪽에서도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이 있다길래 한 달 목표 금액은 150에서 2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내일을 꿈꾸는 개인 투자자들.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주식 계좌는 2,500만 개가 넘었고 개인의 거래 비중은 70%를 돌파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10명 중 9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반수가 주식을 처음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금리가 낮고 그다음에 임금이 낮은 상태에서 원하는 그 소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주식 투자를 대안으로 생각을 한 건데요. 지난해 연말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특히 우리 코스피 지수와 미국의 다우 지수는 지난 몇 달 새 사상 최고 수치를 갱신해 왔는데 국내 증시의 경우는 세계 경제 여건이 좋아져서 기업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 컸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코스피 200기업 중에 약 70% 이상이 수출 기업들이다 보니까 수출이 잘 되면 기업 전체 이익도 좋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한 여러 규제가 올해부터 시작되면서 갈 곳을 잃은 재테크 자금이 주식시장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는데 그래서 60, 70대 투자의 비중이 크게 는 상황. 은퇴한 노인들이 결국 여생을 위해서 정기적인 급여를 줄 수 있는 그런 금융자산을 사게 되니까 결국 금융자산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되고 연초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2월이 되자마자 주식시장은 요동쳤습니다. 2월 7일엔 2,400선이 무너졌고 9일엔 2,300선마저 위협받는 폭락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주가는 곤두박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43.85포인트 하락한 2,363.77포인트를 지난 4개월간 상승분이 일주일도 안 돼 사라진 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공포에다 외국인들의 투매가 국내 주식시장에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경제 여건이 좋은 만큼 일시적 조정이란 의견이 많지만 이전 같은 꾸준한 상승세 대신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긴축 발작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기 호황이 이어져 왔었고 유동성 거품이 꺼질 수 있다라는 공포가 금융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락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시장을 빠져나갔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달랐습니다. 떨어질 때 더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모습인데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이제 그 회사 다니는 월급만큼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싶어서 월급 가지고는 좀 살아기 힘든 세상이니까. 큰 손들과는 다른 개미들의 행보는 수익률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였던 1월 말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익률이 5%인 반면 개인은 6% 이상 손해를 봤는데요. 자금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많이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미들의 고민이 큰데 먼저 피아노 강사로 일하고 있는 56살 김현숙 씨. 3개월 차 초보 투자자로 은퇴에 대한 불안감에 주식을 시작했다는데 60 가까이 되면 정말 이제 제 일을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이후에 제가 뭔가를 수입을 그러니까 제 용돈이라도 쓰려면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현재 현숙 씨의 투자금은 3천만 원.
바이오, 여행, 화장품 등 10여 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엔 20%의 높은 수익률도 달성해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한 달 목표가가 200만 원이에요. 한 200 정도 있으면 그래도 노후 생활에는 크게 문제는 없겠다. 또 다른 투자자 주부 지민선 씨. 생활비를 보탤까 싶어 시작했는데 요 며칠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 신호등만 봐도 막 네,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그날 하루 기분이 안 좋아요. 4년 전 좋은 정보가 있다는 지인의 권유로 주식에 투자한 민선 씨. 하지만 기대와 달리 투자금 1,500만 원은 1,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저 원금 회복만 기다리고 있었건만 떨어지는 주가가 야속하기만 한데 거의 반토막 나서 그다음부터는 또 한 1년 이상 묶여 있었어요. 떨어졌던 게 원상복구가 되면 주식을 정리한 다음에 안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있었다가 호황은 남의 일이요. 손해로 고민이 많은 민선 씨. 반면 주식 투자 기회라고 보는 현숙 씨. 전문가를 통해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민선 씨의 마이너스 투자의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카더라 투자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아는 언니가 자기가 받는 정보를 줄 테니까 소액으로 좀 해서 한 달에 2, 30만 원이라도 벌 수 있으면 좀 더 낫지 않겠냐 하길래 시작하게 됐어요. 또한 한 푼도 손해볼 수 없다는 본전 심리 역시 초보자들의 흔한 실수라는데 막연한 기대에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10% 이상 마이너스인 종목은 과감히 정리하고 투자 방향을 바꿀 것을 권했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 투자할 때 다른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얘기 듣고 삽니다. 잘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급락한 주식시장. 올 상반기 주식 투자 괜찮을까요? 전문가 5 중 4명이 투자 적기라고 답했습니다. 여전히 기업 실적과 성장 가능성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의견. 그러나 주가가 오른다고 해도 이젠 변동성이 커서 개미들이 수익을 올리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한없이 실망하고 또 올라가면 한없이 낙관적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에는 그렇게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코스피 3000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최근 폭락세에도 3대 2로 근소하나마 올해 안에 3000포인트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한국의 수출은 2018년에도 2자릿수의 증가가 무난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러나 이 또한 내수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좌우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흐름을 읽어야 투자에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도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사. 이르면 3월 수백만 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대에도 살 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일까요? 전문가 5인의 의견은 맞다 2명, 아니다 3명으로 영향 없다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주가를 결정하는 건 기업의 실적이지 접근성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볼펜을 12자루를 묶어서 팔고 있다가 한 자루씩 나눠서 팔다면 분명히 돈을 적게 들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볼펜을 더 사기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볼펜의 가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액면 분할이 새로운 개인 투자자들을 불러와 시장에 활기를 불러넣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장기 투자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60살에는 7, 8천만 원의 은퇴 자금을 만드는 게 목표라는 현숙 씨는 매일 관심 종목의 등락을 기록하는데요. 이게 고가 저가를 다 해놓으면 주식 흐름을 저는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전문가의 첫 번째 조언은 바로 오랫동안 묵혀두면 내 주식이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은퇴를 앞둔 투자자일수록 고수익을 목표로 한 위험한 투자보다 목표 수익률을 정기예금의 2, 3배로 잡고 안전하게 운용할 것을 권합니다. 이를 위해 주주에게 배당금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상대적으로 고배당주가 많은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사는 간접 투자도 추천합니다.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신성장 동력으로 가는 그런 산업 중에서 2차 전지 소재, OLED, 블록체인
이런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그냥 갖고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한 체육관. 땀내 가득한 이곳에 주식 투자의 고수가 있다는데 현재 전업투자 11년 차 실전 매매 자칭 고수 고명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직은 놀랍게도 격투기 선수. 한때 신인왕을 거머쥔 유망주였습니다. 지금도 체육관의 유명 인사라는데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운동선수 한번 하다 보면 이제 새로운 일을 도전을 이제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뭐 주식계의 효도로라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명환 씨의 수익률이 궁금해지는데 지난 1년간 평균 수익률은 약 30%. 제약과 바이오 업종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덕분이랍니다. 원래 한 달에 한 월 1억 정도 평균 버는데 이번 달에는 진짜 장이 되게 좋았습니다. 격투기계를 떠나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명환 씨. 당시 월급으론 20년간 안 쓰고 모아야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는데요. 다른 방법을 찾던 중 2008년 직장 상사 따라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1억 5천 수익이 나서 사표 쓰고 전업 투자자의 길로 그냥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도 좀 잘 계속되셨어요? 한 반년 해서 5천 더 벌다가요. 다 날렸습니다. 본전 생각에 하지 말아야 할 선택까지 했다죠. 빚을 내서 주식에 쏟아부은 겁니다. 그 결과 집도 넘어가고 3억 원의 빚만 남았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다 그런 절실함과 절박함, 간절함이 있었고요. 마지막 승부수로 투자 전략을 새로 짰습니다. 4-5시간만 자며 세계 경제에 대한 공부에 매진했는데 주말에는 서점 가서 그 주식 관련 책을 제가 다 읽었고요. 미국 다우 지수나 뭐 S&P 나스닥을 다 끝까지 확인했어요. 그때부터 대출을 받지 않고 마이너스 2%면 무조건 팔았습니다. 오를 때도 은행 연이자 이상으로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 수익이 나면 무조건 현금화시켰습니다. 절제도 실력이라고 생각한다는데 장이 마감되면 매매일지도 작성합니다. 그 순간의 감정까지도 꼼꼼히 적어서 상황을 복귀해 평정심을 찾는 데 도움이 됐다죠. 매일 매매일지를 작성함으로써 나약한 정신 상태나 그런 주도주 복귀를 게을리하지 않아서 수익을 날 수 있다고 봅니다. 5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았고 그토록 원했던 아파트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한결같이 응원해준 아내에게도 보답을 했는데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 3-4년 전부터 성공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모은 게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남의 뭐 고수들이 뭐 이렇게 사서 이렇게 팔아서 수익이 얻네? 그거 따라하다가 거지 됩니다. 거지 돼 진짜. 소액으로 하세요. 대출은 절대 금물. 날릴 수도 있다는 각오로 여윳돈으로만 주식을 하라고 말합니다. 매월 20% 이상의 수익을 낼 때만 투자금을 올리고 최소 2년 이상 공부를 하며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죠.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살얼음판에 부딪혀 가면서 본인 스스로 좋은 습관을 몸에 배게 해야 됩니다. 변동성이 커진 주식시장. 이럴수록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 더 꼼꼼한 준비로 결실을 얻기를 바랍니다.